안녕하세요. 주쌤 한국어의 주쌤입니다. 오늘은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실전 모의고사 제6회의 중간평가 객관식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10도가 넘는 큰 과로로 인해 감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번 습도, 2번 일교차, 3번 미세먼지, 4번 호우경보. 자, 10도가 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도하면 온도, 기온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죠. 자, 10도가 넘어요. 온도가 또 기온이 10도가 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온도나 기온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일교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교차는 하루 중에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낮은 온도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도가 넘는 큰 무엇,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낮에는 춥지 않은데 밤에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갑자기 추워지면 이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1번은 10도가 넘는 큰 무엇? 일교차.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습도. 습도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걸 나타내는데요. 습도가 높다, 습도가 낮다 이렇게 말하고 보통 퍼센트로 얘기를 하죠. 자, 3번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미세먼지가 심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90mm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12시간 동안 강우량이 18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질 때 쏟아질 것 같아요. 그때 미리 발표하는 기상 예보를 호우경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일교차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박수 소리가 큰 걸 보니까 지금 연설을 마친 후보자를 과로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말했네요. 자, 박수 소리가 크게 나요. 이걸 보고, 자, 연설을 마쳤어요. 연설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는 걸 말하죠. 이걸 마친 후보자를 뭐뭐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은가 봐요 하면 추측이죠. 많은 것 같아요 말하는데요. 자, 1번 개표하는, 2번 당선되는, 3번 지지하는, 4번 확인하는. 자, 박수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뭐예요? 이 후보자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의미니까 3번의 지지하는이 되겠습니다. 지지하다 동사, 사람 명사는 사용했네요. 동사, 는 명사에서 관형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찬성하고 이 사람에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표하다는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 결과를 이제 보는 것을 개표하다 말하고요. 당선되다, 당선되다는 선거에서 뽑히다 그런 얘기죠. 확인하다는 틀림없이 그러한가 알아보거나 인정하다 해서 어떤 것을 체크, 확인하다 말하죠.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지지하는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1번 우선, 2번 마침, 3번 드디어, 4번 도대체. 자,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먼저의 의미, 가장 먼저의 의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의 의미를 가진 뜻이 뭘까요? 1번의 우선이 되겠죠. 우선. 우선 일회용품 사용부터 줄여야 한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마침은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라는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에게 딱 맞게 전화가 왔어요. 그럴 때 오늘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드디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이런 얘긴데요. 어떤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이제 그 날이 돼요. 그럴 때 드디어 어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사려고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떤 날을 말할 때 드디어 말합니다. 도대체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뭐 아주 궁금해서 물어볼 때 도대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혀의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먼저의 의미인 1번의 우선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회용품 사용부터 줄여야 한다입니다. 4번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괄호가 있는 사람은 재미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1번 호기심, 2번 책임감, 3번 소극적, 4번 유머 감각. 자, 이것이 있는 사람은 재미있다라고 말했어요. 재미있어서. 그럼 이것이 있는 사람은 재미있어요? 호기심, 책임감, 소극적, 유머 감각 뭘까요? 재미있는 사람, 유머 감각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재미있는 말을 하는 그런 성격, 유머 감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번 호기심은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잘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다 얘기하죠. 자, 책임감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책임감이 있다 말하죠. 소극적이다는 누군가 시키면 해요. 그런데 스스로 나서서 하지 않고 누군가 시킬 때에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럴 때 소극적이다 말하죠.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 유머 감각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면 육아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장난감도 대여할 수 있어요. 1번 만들, 2번 빌릴, 3번 교환할, 4번 구매할. 자,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대여할이죠. 대여할. 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센터인 거예요. 이런 곳에 가면 육아 정보,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장난감도 대여할 수 있다. 대여하다는 뭐예요? 빌리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2번에 빌릴이 되겠습니다. 자, 만들다. 3번은 교환하다. 교환하다는 바꾸다 그런 얘기죠. 바꾸다. 구매하다는 사다. 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여하다, 빌리다 해서 2번의 빌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은 친구와 함께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 1번 가졌다, 2번 나갔다, 3번 들었다, 4번 되었다. 자, 비슷한 말을 고르는 건데요. 가입했다라는 말은 어떤 단체에 들어가다, 어떤 단체의 멤버가 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슷한 말로 쓸 수 있는 게 3번에 들었다가 되겠습니다. 동호회에 들었다. 그래서 답은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서 11번 문제는 다음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왜 여행을 안 갔어요? 다리를 다쳐서 여행 예약을 취소하다. 자, 1번 취소해 놓았어요. 2번 취소할 뻔했어요.
3번 취소한 줄 알았어요. 4번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질문이 왜 여행을 안 갔어요? 해서 여행을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질문했습니다. 자, 대답은 다리를 다쳐서 여행 예약을 취소하다. 자, 여기서는 다리에 다쳐서 여행을 취소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말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가 되겠습니다. 을 수밖에 없다는 어떤 가능성이 없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또는 뭐뭐는 것이 동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럴 때 사용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예약을 취소하는 것. 이 방법만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가 되겠습니다. 자, 8번 팔이 왜 그래요? 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다 팔이 부러졌어요. 자, 1번 넘어져야, 2번 넘어져 가지고, 3번 넘어지기 위해서, 4번 넘어질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 팔이 왜 그래요? 해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다. 자, 넘어졌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어요. 이런 의미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아가지고, 어가지고, 해가지고가 원인 이유일 때 사용하죠. 그래서 넘어지다,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오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말할 때 또는 뭐 방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구어에서 사용합니다. 말하기에서 사용합니다. 자, 1번 보시면 아야, 어야, 해야는 어떤 것의 필수 조건을 말할 때 사용하고요. 기 위에서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한 목적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을 뿐만 아니라는 앞에 것에다가 뒤에 것이 더해지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죠. 한 가지 그리고 뒤에 다른 것이 더해질 때 을 뿐만 아니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해서 이유, 원인에 아오 가지고를 쓰면 되겠습니다. 9번 중국어를 잘하시네요. 제가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하다. 1번 전공했거든요. 2번 전공해도 돼요. 3번 전공해야 해요. 4번 전공해 봤어요. 자, 나가 중국어를 전공해서 중국어를 잘해요. 근데 이걸 가가 모르다가 지금 알게 되어서 보면서 감탄하면서 와, 중국어를 잘하시네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 모르는 사실을 나가 가르쳐 주면서 알려주면서 말하는데요. 이유를 말할 때 쓰는데 이렇게 듣는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유를 말할 때는 거듭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에 제가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했거든요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듭요는 듣는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우리 아이가 집에 너무 늦게 와서 걱정이에요. 밤에 다니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찍 집에 오다. 1번 오게 하세요. 2번 오곤 했어요. 3번 올 정도예요. 4번 오기로 했어요.
자, 아이가 밤늦게 다니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집에 일찍 오도록 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집에 일찍 오도록 시키세요. 이런 의미니까 1번에 오게 하세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하다는 어떤 것을 시키다. 그 사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계하다 하면 이것은 어떤 일을 시키다 사동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에게 집에 일찍 오라고 시키라는 의미니까 1번에 오게 하세요가 되겠습니다. 11번 종이컵, 플라스틱 병 등 일회용품 사용 증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번 보다, 2번 치고, 3번 조차, 4번 로 인해. 자, 종이컵, 플라스틱 병 등 일회용품 사용 증가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니까요. 앞에가 원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을 찾으면 되겠는데요.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의 로 인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 증가, 가에 받침이 없으니까 로를 쓰고 인해 쓰는데요. 명사 으로, 로, 인해, 인해서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원인, 이유일 때 사용하고요. 주로 뉴스나 신문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건의 원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명사으로, 로, 인해서, 인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의 로, 인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컵, 플라스틱 병 등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2번부터 16번까지는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란 문제인데요. 문장과 같은 의미의 문장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2번,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 주세요. 2번,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게 하세요. 3번,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것 치고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해요. 4번,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회의에 참석할 만해요. 자, 보시면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므로 의무로를 썼는데요. 의무로는 어떤 일의 근거나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자,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세요 말했는데요. 왜 회의에 참석해야 돼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내일 중요해요. 이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무로를 쓰면 어떤 것의 근거, 이유를 말하고 주로 격식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뭐 뉴스나 회의, 발표 등 공식적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근거나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번에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하고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뭐 원인 이유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도 맞는 걸 찾아봐야 되겠죠?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고 있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기 바랍니다는 아오 해주세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다,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 주세요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나도 너만큼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1번. 나도 너보다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2번. 나도 너처럼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3번. 나도 너한테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4번 나도 너조차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는 만큼의 의미를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나도 너만큼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의 명사만큼은 앞에 명사와 비교해서 그 정도가 비슷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명사와 비슷하다 그런 의미니까 뭘 쓰면 좋을까요? 앞에 명사와 비슷한 정도 그러면 처럼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나도 너처럼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자, 명사처럼은 명사 같이죠. 명사 같이하고 같은 의미인데 이 명사처럼 명사 같이도 명사하고 같은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도 너만큼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를 바꾸어 쓸 수 있는 문장은 2번에 나도 너처럼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가 되겠습니다. 14번 수영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1번 수영을 해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2번 수영을 한 후에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3번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수영을 해야 합니다. 4번 준비 운동을 하기 전에 수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수영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기 전에를 사용하면요. 자, 뒤에가 먼저예요. 뒤에가 먼저 동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동사를 해요. 이걸 말할 때 동사 기전에 먼저 동사 사용합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쓰냐면요. 순서를 바꿔서 사용하게 되면 동사 1, 준비 운동을 하다. 준비 운동을 하다 동사 받침이 있어요, 은, 없어요, 니은, 뭐 다음에 또는 동사 은 후에 같은 표현이고요. 뒤에는 동사 두 번째 이렇게 써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에가 나오면 뒤에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영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준비 운동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해요. 이런 의미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수영을 해야 합니다. 자, 준비 운동 앞으로 수영 뒤로 해서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수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 좋아 보여요. 1번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 좋아야 해요. 2번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3번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 좋다고 그랬어요. 4번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좋다에다가 아보이다, 어보이다 해서 좋아 보여요를 썼습니다. 형용사에 아어 보이다를 쓰면요. 이것은 어떤 것을 눈으로 보고 어떤 것을 보고 짐작, 추측할 때 사용합니다. 어떤 것을 보고 짐작, 추측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 좋아 보인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측 표현을 고르면 되겠죠? 몇 번일까요? 2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 좋다, 좋은 것 같아요. 추측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남은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1번 남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2번 남은 음식을 상하지 않더니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3번 남은 음식이 상하지 않았으면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4번 남은 음식을 상하지 않으니까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자, 남은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도록이
뒤에 행동을 하는 것에 앞에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냉장고에 넣는 목적이 뭐예요? 남은 음식이 상하면 안 돼요. 상하지 않도록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을 고르면 되겠는데요. 이런 문장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형용사 개를 써서 어떤 것에 목적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남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어떻게, 왜 상하지 않게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록, 동사, 형용사의 도록도 쓸 수가 있고 개도 목적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 남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냉장고에 넣어주세요가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나는 요즘 속이 좋지 않아서 밥을 못 먹는데 이럴 때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좋을지 친구에게 물어봤다. 친구가 나에게 소화가 잘 되는 이것을 먹으라고 했다. 이 음식은 요리하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이다. 나는 친구에게 만드는 방법을 물어봤다. 먼저 밥에 물을 넣고 끓인 다음에 채소를 썰어 넣고 끓이면 된다고 했다. 직접 만들어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생각보다 만들기도 쉬웠다. 1번 김치전, 2번 비빔밥, 3번 야채죽, 4번 볶음밥.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나는 요즘 속이 좋지 않아서, 자, 속이 좋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속이 좋지 않아서 소화가 잘 안 돼서 밥을 못 먹는데 이럴 때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좋을지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자,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럴 때 어떤 걸 먹어야 돼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나에게 소화가 잘 되는 이것을 먹으세요, 드세요, 먹으라고 했다. 자, 으라고 했다는 간접화법 명령이죠. 간접화법 명령일 때 동사 으라고 하다를 사용하죠. 자, 소화가 잘 되는 이것을 드세요 말했다는 거죠. 자, 소화가 잘 되는 것 뭐가 있어요? 네, 3번의 야채죽이죠. 죽을 먹어야 되겠죠? 자, 뒤에 보면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먼저 밥에 물을 넣고 끓인 다음에 채소를 썰어 넣고 끓이면 된다. 자, 밥에 물을 넣고 끓여요. 채소를 넣어서 끓여요. 자, 이거 뭐예요? 야채, 채소 같은 말이죠. 야채, 채소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야채로 끓인 죽. 답은 3번 야채죽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글의 기역, 니은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기역이라고도 한다. 추석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데 차례는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에게 니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어서 먹는데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는 말도 전해진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추석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빈다. 자, 기역과 니은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기역을 볼까요? 자,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은 날짜가 음력 8월 15일로 무엇이라고도 한다. 자, 추석의 다른 이름 뭐가 있어요? 한가위죠, 한가위. 그래서 기억에 맞는 것은 1번, 2번이 되겠네요. 그럼 3번, 4번은 틀렸죠. 자,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하고요. 또 가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추석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데 차례는 햇곡식과 햇과일, 햇하면 오래 생산한, 오래 만든 그런 뜻이에요.
오래 생산한, 오래 수확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곡식과 핵과일로 조상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조상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1번하고 3번인데요. 자, 기역과 니은에 각각 알맞은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네요. 기역의 한가위, 니은에 감사하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는 핵곡식과 핵과일로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자, 추석에 또 무엇을 먹어요? 송편을 먹죠. 송편. 송편은 달 모양을 따라서 만든 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쁘게 만들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추석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죠. 이걸 뭐라고 해요? 달맞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이런 행사들도 합니다. 자, 18번의 답은 1번 기억의 한가위, 니은에 감사하는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20번 문제인데요. 교재 161쪽입니다. 19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지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서울 하늘은 대체로 맑고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 공기가 깨끗하여 야외 활동에 좋은 날씨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기온이 4도까지 떨어져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하여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을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처럼 맑은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되다가 다음 주 낮부터 찬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자, 1번 화면 그림이 나오면서 아래 보시면 미세먼지 주의보, 노약자, 아동, 야외활동 피해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2번 낮에도 찬바람 불어 체감온도 영하로 내려가. 3번 날씨 맑고 공기 깨끗, 큰 일교차 주의. 4번 밤사이 열대야 현상, 오후에 많은 비 내려 나왔는데요. 자, 오늘 서울 하늘은 대체로 주로 어때요? 맑아요. 맑고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해요. 이 농도가 낮아 공기가 깨끗하여 야외 활동, 자, 밖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야외 활동에 좋은 날씨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다는 추측이 되다 그런 얘기죠.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올라가지만 낮에 가장 높은 온도, 낮 최고 기온이 20도, 낮에 한 2시, 3시 사이에 가장 높아요. 2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기온이 4도까지 떨어져서 20도, 4도부터 20도까지 된다는 거죠. 하루 중에 온도 차이가 꽤 나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말했어요. 자, 큰 일교차에 대비하여 준비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을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낮에는 좀 벗고 저녁에는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오늘처럼 맑은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되다가 주말까지 계속 날씨가 맑다가 다음 주 낮부터는 찬바람, 차가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말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하늘이 대체로 맑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서 공기가 깨끗하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 밤에는 4도까지 떨어져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3번 날씨 맑고 공기 깨끗 일교차 큰 일교차 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미세먼지주의보, 여기서는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 공기가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주의보 아니죠. 이건 농도가 심할 때 말하는 거죠. 노약자, 아동,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는 밖에 나가는 걸 피해야 한다.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니까 아니고. 자, 낮에도 찬바람 불어 체감 온도 영하로 내려가. 영하로 내려간다고 안 나왔죠. 4도부터 20도까지죠. 그러니까 틀렸고. 밤 사이에 열대야 현상. 열대야 현상은 밤에
더워요.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도 25도 이상이 되어서 잠자기 어려운 그런 날씨를 열대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알맞은 뉴스 화면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약봉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봉투 라음한 귀하 남자 31세 용법 1일 2회 아침 저녁 7일분 식후 30분 3월 15일 건강약국. 자, 1번 라음하는 3월 15일에 약국에 방문했다. 2번 하루에 2번씩 이 약을 복용해야 한다. 3번 이 약을 복용한 후에 식사를 하면 된다. 4번 라음하는 일주일 동안 이 약을 복용해야 한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라음하는 3월 15일에 약국에 방문했다. 보면 날짜가 3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2번 하루에 2번씩 이 약을 복용해야 한다. 복용하다는 뭐냐면 약을 먹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어야 한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1일 2회 말했으니까 맞네요. 3번 이 약을 복용한 후에 식사를 하면 된다. 자, 보면 식후 30분 했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몇 분 지나서 30분이 되면 약을 먹어요. 그런 얘기죠. 먼저 밥을 먹고 그 후에 약을 먹어요. 그런데 약을 복용한 후에 식사를 하면 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이거 식사를 하기 전에가 되는 거죠. 식사 전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식전이죠. 식전. 약을 먹고 식사를 해요. 식전이 되죠. 식후가 아니고 3번이 틀렸습니다. 라음하는 일주일 동안 이 약을 복용해야 한다. 7일분이었으니까 일주일 맞죠. 그래서 20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 약을 복용한 후에 식사를 하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21번. 최근 한 기관에서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중고 육아용품 구입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80%가 중고 육아용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 구입한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는 대답은 64.8%로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었다는 대답이 23.2%, 생각보다 별로였다는 대답이 12%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중고 육아용품을 구입하는 이유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가 52.4%, 새 제품 구입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가 33.5%, 물건 사용 기간이 짧아서가 14.1%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 육아용품을 구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75%가 앞으로 중고 육아용품을 물려받거나 구입할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육아용품을 중고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1번 위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육아용품 공동구매로, 2번 육아용품 중고도 괜찮아, 3번 중고 육아용품 생각보다 별로네, 4번 중고 육아용품 구입 부정적으로 나타나. 자, 보시면 맨 마지막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아용품을 중고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은 좋은 면을 더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좋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육아용품 중고도 괜찮아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생각보다 별로네 부정적이니까 안 되고요. 4번 부정적으로 나타나 이것도 아니죠. 그리고 공동구매 여기서 보면 공동구매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구매를 한 것은 나오지만 함께 어떤 것을 구매해요?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자, 먼저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한 기관에서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중고 육아용품 구입 경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자, 중고 육아용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80%가 구입한 경험이 있다, 응답하다는 대답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대답했고요. 자, 구입한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 대답한 사람은 64.8%, 보통이었다 23.2%, 별로였다 12%. 그리고 왜 중고 육아용품을 구입합니까? 구입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중고 육아용품 구입 경험을 물어봤고, 두 번째는 왜 구입합니까? 물어봤죠. 자,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가 가장 많네요. 52.4%. 그 다음 새 제품 구입 비용 부담이 되어서 33.5%, 물건 사용 기간이 짧아서 아이가 금방 크니까요. 14.1%. 이렇게 말했고요. 중고 육아용품을 구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75%가 앞으로 물려받거나 구입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내용과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중고 육아용품 사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2번 만 9세 이상 자녀들의 부모 80%가 중고 육아용품을 구입해봤다. 3번 구입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25%가 중고 육아용품을 살 생각이다. 4번 육아용품 사용 기간이 짧아서 중고 육아용품을 산다는 사람이 가장 많다. 자, 1번 중고 육아용품 사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건 마지막에 아까 제목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육아용품을 중고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샀던 사람도 마음에 들었다는 사람이 64.8%였고 사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75%가 앞으로 살 생각이 있다, 물려받거나 구입할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답인 거죠. 중고 육아용품 사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맞죠? 자, 2번 만 9세 이상 자녀들의 부모 80%가 중고 육아용품을 구입해봤다. 자, 보면 만 9세 이하죠. 이상이 아니고 이하. 9세 이하. 이하는 9세 이하 하면요. 9살, 8살, 7살 아래로, 9살 아래로 말하는 거죠. 9세 이상 하면 9살부터 위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구입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25%가 중고 육아용품을 살 생각이다. 자, 구입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75%였죠. 75%가 물려받거나 살 것이다. 그랬으니까 3번도 틀렸네요. 4번 육아용품 사용 기간이 짧아서 중고 육아용품을 산다는 사람이 가장 많다. 가장 하면 1위라는 말이거든요. 네, 이게 물건 사용 기간이 짧아서가 3위였죠. 14.1%로 3위였고 1위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였었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22번의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1번 중고 육아용품 사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괄호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일의 정도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좋지 않다는 뜻이다. 1번 워라벨, 2번 소확행, 3번 일석이조, 4번 과유불급. 자, 이 말은 어떤 일의 정도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좋지 않다. 부족한 것보다 좋지 않다.
지나치게 많은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사자성어 뭐예요? 4번의 과유불급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워라벨은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이라는 말입니다.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끝난 후에 뭐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나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이죠. 소소하다, 작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예전에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석이조는 돌 한 개를 던져서 새 두 마리를 잡는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서 동시에 두 가지 이익을 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의 이익을 볼 때 말합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4번 과유불급이 되겠습니다. 24번. 한국의 선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한다. 2번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3번 한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한다. 4번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이 있다. 자, 선거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이 틀렸어요? 답은 2번이죠. 2번.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한다. 맞고요.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국민. 국민에게서 위임을 받은 권력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3번 한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한다.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해요. 맞죠? 4번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이 있다. 이게 선거의 4대 원칙이거든요. 4대 원칙인데요. 자, 보통선거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직접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투표권을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할 수 없다는 거죠. 평등선거는 한 사람의 한 표씩 1인당 한 표씩 선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비밀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비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비밀로 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4대 원칙이 있습니다. 24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환경보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배기가스를 줄이고 차량 이부제를 실시한다. 2번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3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4번 농약 사용을 늘리고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는다. 자, 환경 보호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배기가스를 줄이고 차량 이부제를 실시한다. 차량 이부제는 그 자동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일에만,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행하는 자동차 수를 크게 줄일 수가 있죠.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번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친환경 세제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세제니까 맞고요. 대체 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를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로 원자력 에너지나 태양열 에너지 또는 바람을 이용한 풍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환경보호 방법으로 맞죠. 3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이것도 환경보호 방법이죠. 일회용품 사용은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점점 줄이는 게 좋고 쓰레기를 버릴 때 그 부피에 따라서 돈을 내도록 하고 있죠.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서 거기에 넣어서 버리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도 환경보호 방법입니다. 자, 4번 농약 사용을 늘리고 이게 틀렸습니다.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는다. 폐수, 더러운 물을 허락 없이 버리지 않는다. 이건 맞는데요. 농약 사용을 늘리면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 환경의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한국 사람들은 집들이의 초대를 받으면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의 뜻으로 기역을 선물한다. 또한 거품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의 뜻으로 니은을 선물하기도 한다.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면요. 자, 집들이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때 선물을 사가는데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휴지를 사가죠. 휴지를 풀다 라는 단어에서 일이 잘 풀리다 라는 의미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품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는 뜻으로 니은을 한다. 뭐예요? 거품. 어디에서 거품이 생겨요? 거품이 생겨요. 어디에서 생기죠? 네, 바로 세제에서 거품이 생기죠. 그래서 세제에 거품이 막 생기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버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번에 기역은 휴지, 니은은 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전자제품 보증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증기간은 보통 일반 전자제품은 1년, 계절제품은 2년이다. 2번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기간 안에는 언제나 무상으로 수리를 받는다. 3번 보증기간은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무료로 수리를 약속하는 기간이다. 4번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품 보증서나 영수증으로 확인한다. 자, 전자제품 보증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보증 기간은 보통 일반 전자제품은 1년, 계절 제품은 2년이다. 일반 전자제품은 여러분 1년 내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TV라던가 냉장고 이런 걸 말하고요. 계절 제품은 여름에 사용하는 에어컨, 겨울에 사용하는 전기 매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름이나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더 길어요. 2년.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기간 안에는 언제나 무상으로 수리를 받는다. 2번이 틀렸죠. 언제나 이게 아닙니다. 언제나가 아니고요. 보통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기간 안에 무상으로 수리를 받지만 소비자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잘못 사용하다가 발생한 수리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내고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어떤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고객의 실수로 고장이 난 경우에는 수리비를 내야 하죠. 그래서 언제나 무상으로 언제나가 틀렸습니다. 3번 보증기간은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무료로 수리를 약속하는 기간이다. 맞고요.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품 보증서나 영수증으로 확인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것은 한국 민요 중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불렸는데 대략 6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로 일의 힘듦을 이겨내기 위한 노래였다고 합니다. 노랫말을 보면 사랑, 이별, 시집살이의 어려움 등 한국인의 한과 정서를 잘 대변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단결이 필요한 경우에 자주 불렸습니다. 1번 종묘, 2번 한글, 3번 판소리, 4번 아리랑. 자, 이것은 한국의 민요 중에서 가장 유명해요.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불렀던 노래죠. 민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를 말해요. 그래서 민요 중에서 가장 유명한데요.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시기에 걸쳐서 다양하게 불려서 한 60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자, 원래는 일을 할 때 부르는 노동요,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였고요. 왜 노래를 불러요? 일이 힘드니까 이 힘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던 거죠. 노래 가사, 노랫말을 보면 사랑, 이별은 헤어지는 걸 말해요. 헤어짐. 그 다음 시집살이의 어려움. 이런 어떤 한국인의 한은 뭐냐면요. 뭔가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또는 안타깝고 막 슬퍼서 응어리진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 한과 어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대변하다. 대변하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태도를 대신 이렇게 표현해주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어떤 한과 정서를 잘 표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한국인의 동질성, 서로 우리는 하나다, 같은 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단결,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하나 되다, 단결이 필요한 경우에 자주 불렸어요. 자, 이것은 뭘까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니까 답이 하나예요. 몇 번일까요? 네, 한국의 민요 중에 가장 유명한 건 4번의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4번 아리랑입니다. 오늘은 6회 중간평가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시험 준비 잘하셔서 꼭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